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밥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올리버입니다. 여러분, 최근 계속되는 고금리에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반영이 되지 않는 시장,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올해 내내 실적이 좋을 확률이 높아지면서 실적주 혹은 돈이 많은 기업 위주로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사실 투자의 기본은 돈을 잘 벌 수 있느냐인 것은 사실입니다. 바이오는 논외이기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투자를 할 때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을 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앞으로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인지를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올해는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부터도 말씀을 드렸지만 K-뷰티, K-미용 쪽이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지속적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미 글로벌 트렌드에 K-뷰티와 K-미용이 들어가게 되었고 이러한 트렌드는 1, 2년 동안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뷰티랑 미용 쪽은 트렌드가 한번 형성이 되면 다른 데로 바뀌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미용과 뷰티 쪽은 올해 내내 조금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올랐다고 안 본다라기보다는 주도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되고 올해 하반기까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가장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바이오도 지금 바닥다지기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고 좋은 계약이 나온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좋은 방향성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알테오젠이죠. 근데 이제 넥스트 알테오젠을 찾고자 한다면 이미 어느 정도 레퍼런스 있고 돈이 어느 정도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신다면 저는 1, 2년 안으로는 좋은 성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곧 2분기가 끝나가죠. 2분기가 끝나가면서 실적도 또다시 기대를 할 수 있는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2분기 실적부터 하반기까지 실적이 계속 좋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뷰티와 K-미용은 작년부터 트렌드로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올해 내내 계속 트렌드로 저는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수출입 데이터를 보셔도 작년보다 잘 나오고 있는 게 미용, 뷰티 쪽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잘 바꾸지 않는 분야에서의 트렌드는 따라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용기기의 경우에는 추가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 추가를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기존에 뭐 인모드 같은 시술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인모드를 받고 이제 슈링크까지 받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인모드를 받는다고 슈링크를 안 만든다라기보다는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시는 분들이 많고 자기랑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혹은 특정 시술을 받았을 때 만족을 한다면 보통 이제 3회 뭐 이런 식으로 끊는 경우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트렌드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한 시술은 한 번보다는 여러 번 반복해서 시술을 받았을 때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는 미용기기 쪽은 작년부터 좀 실적 올라오는 기업들은 올해도 계속 좋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 쪽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말해 뭐해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는 홈디바이스가 굉장히 대세인데요. 당연히 직접 가서 하면 좋겠지만 다들 시간도 없고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운 비용 때문에 홈디바이스로 그냥 집에서 많이 하자라는 인식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경우에는 워낙 피부에 시간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쓰는 나라로 전 세계적인 사람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잘 쓰는 제품이다? 한국에서 효과를 본 제품이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해외에서도 조금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홈디바이스, APR의 뭐 AGL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제 부스터 힐러의 효능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 바로 얼굴에 침투가 되는 그런 기초 제품들의 효능이 극대화된다라는 점을 활용했을 때 이제는 홈디바이스
디바이스 쪽도 점점 기능이 좋아지면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사례가 되는 사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기초들 위주로 화장품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요. 색조도 뭐 당연히 나쁘지 않겠지만, 선크림도 나쁘지 않겠지만, 진짜 스킨케어 기초 있잖아요. 스킨 로션, 뭐 팩,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잘 바꾸지 않아요. 잘 바꾸지 않고, 거기에 더불어서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쓰는 빈도수, 큐가 그냥 다르단 말이에요. 기초 제품을 1년에 뭐 두세 번 혹은 더 많이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색조나 뭐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쓰는 경우가 더 많고 혹은 하나를 사면은 정말 오래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스킨케어 기초 쪽이 정말 잘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초 쪽에서 잘하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은 훨씬 더 큰 성장세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VT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 외에 이제 CNC 인터내셔널이나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거나 OEM으로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이오는 여전히 매수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들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확실한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신규 모달리티의 경우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이런 기업들도 올해는 유독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확실한 기술들,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에 부합하고 상용화된 적 있는 기술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금 조달 이슈 없는 기업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모달리티 기반의 바이오텍 말고 어느 정도 알려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보시는 게 좋다. 플러스 돈이 있는 기업을 보시는 게 좋다. 혹은 라이선스 아웃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실적주인 미용, 화장품, 뷰티 쪽이 더 좋을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미용기 기업 중에서는 비올 원텍 혹은 이제 APR을 저는 조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화장품 관련 기업, 화장품 기업으로는 이제 VT,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실리콘2 정도가 올해 내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비중, 그러니까 특히 미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미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에서 최근 수출입 데이터 좋은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안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요즘 환율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어서 올해까지는 진짜 무리 없이 괜찮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올랐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올랐지만 이것보다 더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더 오를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도주는 생각보다 빠르게 바뀌진 않더라고요. 순환매는 있을 수 있지만 주도주는 올해 어느 정도 정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VT는 화장품 기업이라고 그냥 제가 추천을 항상 드리고 있는 기업인 거고 CNT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ODM사 중에서 가장 선호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신생 브랜드뿐만 아니라 요즘 좀 핫한 브랜드들의 ODM을 맡고 있기 때문에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유통사로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심 많이 받고 있고 수출입 데이터에서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실리콘2 보시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뭐 최근에 ODM사들은 대부분 다 괜찮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ODM사들도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APR은 처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 같은데요. APR의 경우에 이제 홈 디바이스 그리고 뷰티, 화장품 쪽으로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홈 디바이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피부과에 가서 피부 시술을 받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 우리가 사서 집에서 자체적으로 얼굴에다가 시술을 하는 방식의 조금 더 낮은 출력으로 시술하는 방식의 그런 뷰티 디바이스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뷰티 디바이스가 매출 비중의 한 45% 정도로 나와 있고 화장품 뷰티 쪽이 44%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APR을 보기 시작한 건요. K-뷰티, K-미용 시장이 커지면서 회사가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도 맞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올해 1분기 실적 시즌 때 한국 쪽보다 미국 쪽이 더 기대가 됐기 때문이에요. 미국
쪽이 1분기 기준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96% 정도 성장을 한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업사이드는 엄청나겠구나 라고 기대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3월에 메디큐브의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에서도 줄이 굉장히 길었던 걸 확인해 봤을 때 지금 K뷰티, K미용에 대한 관심은 엄청나다라고 보고 있고요. 메디큐브의 구글 트렌드도 최근에 J컵으로 올라오는 만큼 기대가 많이 되는 기업입니다. 한국이 워낙 스킨케어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메디큐브와 APR의 부스트 프로 혹은 앞으로 나오게 될 히프 홈디바이스의 시너지가 정말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스킨케어가 좋은 것도 좋은 건데 그 스킨케어에다가 뷰티 디바이스까지 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화장품 기업들을 볼 때 혹은 이런 뷰티 디바이스를 볼 때 좋냐라는 것도 보지만 스킨케어를 일단 기본적으로 더 좋아해요. 스킨케어를 왜 좋아하냐면 스킨케어는 색조 시장 대비 2배 이상 크기 때문입니다. 왜 크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잘 바꾸지 않기 때문이에요. 색조는 생각보다 이것저것 많이 사보는 경우가 많고 유튜브를 보고 나서 그냥 사보는 경우도 꽤나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스킨케어는 내가 쓰는 걸 잘 바꾸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잘 바꾸지 않고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는 색조 대비 일단 Q가 훨씬 많아요. P도 중요하지만 Q, 개수 자체를 훨씬 더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킨케어 시장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P가 높더라도 감안을 하는, 왜냐면 내 피부에 직접적으로 침투를 하는 거고 이게 내 피부에 정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피가 높더라도 감안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맞는 제품들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데 최근에 메디큐브 제품에 굉장히 만족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 트렌드가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진짜 비싼 화장품이라고 하면 무조건 좋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분을 보고 이게 나랑 잘 맞는 성분이야 혹은 이게 좋은 성분이야 라는 거를 다들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은 성분이고 괜찮은 화장품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갓성비 아이템들을 선호하는 거죠. 옛날에 이제 에스티로더, 뭐 라메르 같이 몇십만 원대의 화장품들 선호했다면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지금 시장 자체가 경기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해도 굳이 여기에 돈 쓸 필요가 없는 걸 다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똑똑한 소비자들이 이런 한국 아이템들을 선호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APR이 최근에 수출입 데이터가 잘 나오면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인데요. 6월에 수출입 데이터가 워낙 잘 나와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제 지금 당장 2분기 실적 예상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2분기를 기대하고 이 기업을 본다기보다는 하반기를 조금 더 기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히프 제품이 7, 8월에 국내에 먼저 출시되고 해외 9, 8월 9월, 10월 정도에 출시가 된다면 이 또한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홈 디바이스를 많이 써봤는데요. LG 프라이부터 해서 좀 써본 이력이 있는데 AGR의 부스터 프로 같이 좋은 걸 써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하루에 5분, 10분 하더라도 일단 기초가 훨씬 더 흡수가 잘 되다 보니까 피부도 좀 탱글탱글한 느낌이 들고 굉장히 강도를 높게 해서 쓰게 됐을 때 진짜 뭔가 슈링크를 맞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처음이었어서 홈 디바이스 중에서는 원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히프 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하이프 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조금 구매를 할 생각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것들 부스터 힐러, 부스터 프로들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가격대도 좋고 효능이 좋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성장세 계속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바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600억 원을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기업을 앞으로 얼마나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당장
이 회사의 단점이 많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저는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되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러나 저러나 최근 매출액 미달로 파마엡신이 상폐 위기에 다다르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리커전 파마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급락을 했는데요. 신규 모달리티 기반의 기업들의 경우에 바이오텍들의 경우에 지금 자금 조달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나온 얘기지만 올해 뭐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이 없는 바이오텍들은 올해 계속 힘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돈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이미 했었다라고 하더라도 했었으면 지금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있는 기업 거기에다가 라이선스 아웃 이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학회에서 임상 데이터 발표를 앞둔 기업들 그 중에서도 임상 데이터가 좀 기대되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간다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요. 바이오 그리고 미용 뷰티 쪽 같이 보시면 가장 좋은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